안녕하세요. 인성과 창의성 담당하는 양병무 교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강좌가 2주 동안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는 제가 직접 강의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미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봐주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우리 재능대학교 입학을 축하합니다. 시간이 지났지만은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하면서 제가 회계경영학과 현재 교수로 있고, 저는 연구원에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부원장, 원장을 거쳐서 또 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기업체 사장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성과 창의성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책을 썼는데 주로 노사관계, 인사관리, 리더십, 자기개발 분야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이런 책을 기초로 해서 이번 강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는 여러분 이미 유인물에 배포했습니다만은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학습 목표는 역시 인성과 창의성을 가진 인재를 개발한다 이런 뜻이 되겠고, 주교재는 인성 함양과 자기 개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주교재로 하고, 부교재는 이제 인성과 창의성 부분이 있는데 이 부교재는 준비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책이 준비할 책입니다. 인성 함양과 자기개발, 학교 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에 오게 되면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책들은 부교재인데 이 책들은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발췌해서 제공하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이 1주와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MBC 밥실험부터 해가지고 말에 대한 거, 그리고 공정과 강점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했고, 이번 주에는 인성교육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언어생활에서 이제 주 교재의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정직, 신뢰, 배려, 존중 이런 게 인성의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협력, 나눔, 봉사정신,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인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강점과 역량 발견을 끝으로 해서 끝나면은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목표 관리,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어떻게 관리할까? 시간 관리의 비결, 시간을 끌어갈 것인가, 끌려갈 것인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직업관, 직업윤리, 창의적인 생각 11가지,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또 K-팝과 창의성, 시와 창의성, 독서와 창의성, 감사와 창의성, 4차 산업혁명과 창의적 인재 등에서 이 14주 과정이 끝나고 기말고사가 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2가지 정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인생에 대한 질문 3가지를 던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언제가 가장 중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자, 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resent 해가지고 이 선물인데, 현재, 항상 오직 현재만 있으면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이제 좀 감이 잡히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보면은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인성과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 세 가지를 명심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성공과 또 행복한 인생을 사는 하나의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우리 능력은 현재 발휘된 능력이 있고 잠재 능력이 있는데, 폴 마이어라는 리더십 전문가는 인간은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개발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능력은 무한한, 개발이 안 돼서 대개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10%도 쓰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볼까요? 빙산인데 빙산의 일각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빙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바다 표면 위에 보이는 것은 10%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 10분의 9는 다 바다 밑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지나가다가 빙산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가다가 어떻게 된 좌초하게 되는 겁니다. 난파선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 자, 이 능력을 보면은 현재 능력과 잠재 능력이 있는데, 자,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발휘할까요? 자, 현재 능력의 20-30%를 발휘합니다. 자, 동기부여가 되면은 현재 능력의 80 내지 90%까지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에 이렇게 빙산의 일각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념화가 됐을 때는 이제 더 능력이 발휘되고, 그리고 또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지금까지가 아니라 지금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이제 개발하면 됩니다. 인간이 이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데 개발이 되지 않았으니까 개발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인성과 창의성 시간, 이제 수업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논어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논어는 공자님의 의록을 모아놓았는데 동양의 고전이고 영원한 스테디셀러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교과서가 되어 있는데, 논어 전체를 공부하기는 어렵지만은 논어를 한 주에 한 구절씩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은 논어 나중에 이렇게 학기가 끝나면은 논어의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한 또 이렇게 논어 한 구절씩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자열 원자래, 가까울 건자, 사람 자자, 기쁠 열자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건자열 원자래, 또 논어의 공자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구절이다 생각하고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우리 주 교재 챕터 1 인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챕터 2의
인성에 발현해서 예절과 바른 언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성의 이해를 보면은, 자, 여러분, 왜 인성이 중요한가? 왜 인성이 무엇인가를 보면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여러분 화면에 인생이라는 한자를 보시죠. 보면은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이렇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인성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성이 왜 중요해졌는가? 그거는 산업화 시대에서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그러면서 과거의 대가족 제도에서는 자연스럽게 인성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핵가족화가 돼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게 형제 자매가 한 명 또는 두 명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한번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거죠? 유명한 조선시대 단원 김홍도 선생의 그림입니다. 서당에서 공부하는 모습, 시부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과거 이렇게 유교 전통사에서는 자연스럽게 인성이 형성됐었다. 그러나 핵가족화가 되면서 인성이 어려워졌다. 더욱이 여러분 우리는 대학 입시 때문에 국영수 과목에 치중하느라 교과목 중심의 교육으로 인해서 인성교육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자, 한번 앞에 있는 그 그래프를 볼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은 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공부 시간입니다. 선진국들의 공부 시간인데 일본, 한국, 미국 등 나와 있는데, 대개 선진국들은 일주일에 한 30에서 35시간 정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긴 막대기가 보이죠. 대한민국만이 일주일에 50시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더 공부했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 고등학생들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긴 시간, 장시간 공부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왔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공부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에 왔으니까 대학에 오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요? 고등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전부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수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아인슈타인은 수능 성적이 나빠서 대학 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집 배달부에 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 잘해야 되는 게 현재 입시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 대학에 오면은 좋은 점은 대학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공부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전공을 선택했고, 그럼 이제 전공 과목을 공부하고, 그리고 교양 과목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점에서 이제 고등학교 때는 전부 다 해야 됐지만은 대학에 들어오면은 내가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가면은 좋겠습니다. 자, 인성과 창의성, 인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와 같이 대학 입시라는 그 벽 때문에 인성교육에 신경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을 만들어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성품과 역량을 개발하는 이런 이제 법까지 생길 정도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격 형성을 하고 싶어도 공부 우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사회 구성원을 한 사람으로서 인성교육을 지금부터 이렇게 염두에 두면은 좋겠습니다. 자, 인성의 뜻을 한번 사전적으로 보면 뭘까요? 인성은 인간의 성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품, 인간의 성질과 품격인데 여러분들 인성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인간의 성품을 나타낸다. 인성교육은 인간의 성품을 올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성은 타고날까요? 훈련되는 것일까요? 인성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태어날 때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의 영향, 또 친구, 친척, 그리고 이제 학교 나오고 사회 나가서 선배, 후배, 인간 사회 함께 어울리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성은 타고나지만은 또 훈련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성은 성공의 핵심이다. 또 인성이 실력이다. 이런 책도 나와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인성이 좋은 사람을 추천해달라. 또 실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인성이 좋은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성이 실력인 사회이겠습니다. 또 인성을 이렇게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도 최근에 어떻습니까? 아주 이렇게 정말 생각도 않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돼가지고 참 세상을 떠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래서 인성과 실력이 뒷받침될 때 결국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직장인의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직장인 또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4가지 분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기업체에서 사람을 분류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이제 크게 나눌 때 태도와 능력을 가지고 등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도는 인성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능력은 이제 실력이 되겠는데 태도와 능력을 중심으로 한번 4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1등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1등은 당연하게 태도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입니다. 4등은 태도가 나쁘고 능력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2등은 어떤 사람일까요? 태도는 좋으나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냐? 아니면 태도는 나쁘더라도 능력이 좋은 사람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대체로 이렇게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등은 능력이 좀 떨어지다 태도가 좋은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좀 취업하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취업이 잘 될 때는 사람을 뽑을 때 3등, 2등, 1등 이런 순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취업이 안 되니까 전부 1등을 뽑고 있습니다. 1등은 뭐죠? 태도도 좋고 능력도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지금 자신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태도와 능력에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해서 자, 태도가 좀 이렇게 나쁘면은 태도를 개발하면 됩니다. 또 능력이 나쁘면 능력을 개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 표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고
또 이 표가 대단히 유용하게 쓰인다 생각하고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협력의 시대, 또 집단 지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협력이 대단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식 정보 사회는 무엇일까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서로 협조해서 그 협조 속에서 창의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적 창의성, 이게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단지성의 바탕에는 항상 인성이 뒷받침돼야 된다, 이 점을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왜 인성이 중요한가, 그리고 또 인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아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서 1장을 마치고 잠시 후에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